여기에 리버풀을 홈으로 초대하며 리그 7라운드를 앞둔 손흥민의 토트넘이 숫자 1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리버풀 팬들의 조롱 섞인 의미의 숫자 1이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토트넘과 리버풀의 공식전에서 토트넘이 단 한 번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리버풀 공포증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 토트넘 후스퍼가 리버풀 공포증을 극복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10월 1일 일요일 새벽 1시 반에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리버풀과 리그 7라운드를 치르는데요. 토트넘은 개막 후 4승 2무로 승점 14를 쌓아 4위에, 리버풀은 5승 1무로 승점 16을 얻어 2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토트넘만큼이나 흐름이 좋은데요. 1라운드에서 첼시와 1대1로 비긴 이후 리버풀은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선 5연승이며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서도 LASK 린츠를 상대로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직전 경기인 레스터시티와의 잉글랜드 풋볼리그컵에서도 마찬가지로 3대1 역전승을 하면서 16강에 올랐습니다. 리버풀은 도미니크 소보슬러이를 비롯해 새로 영입한 선수들 활약이 대단한데요. 다윈 누네스, 디오고 조타 등 공격수들 득점력도 살아나고 있고 모하메드 살라도 건재해 공격력도 걱정이 없습니다. 수비가 문제이긴 해도 위닝 멘털리티가 가득하고 지켜내는 저력이 있기에 리버풀은 시즌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똑같이 상승세를 달리는 토트넘, 리버풀 간 대결은 7라운드 최고 빅매치로 꼽히고 있는데요. 2013년 이후 토트넘은 리버풀과 공식전에서 23번 만났는데 1승밖에 없었습니다. 1승도 2017년 10월로 가야 합니다. 또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0대2로 패한 쓰라린 기억도 있는 토트넘입니다. 지난 시즌엔 2번 만나 모두 졌습니다.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해리 케인, 손흥민, 히샬리송 골로 3대3을 만들었는데 종료 직전 조타에게 실점해 3대4로 어이없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리버풀만 만나면 좋은 기억이 없었는데요. 토트넘은 상승세를 앞세워 이번엔 리버풀 공포증을 깨려고 합니다. 당연히 키플레이어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1골 1도움을 포함해 리버풀과 공식전에서 14번 나왔고 5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최전방에 출전하는 게 유력한 손흥민은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득점 감각을 끌어올린 만큼 리버풀 골문 사냥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리버풀전을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레넌 존슨이 결장할 예정이다. 그리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번 주말은 적절하지 않다. 제임스 매디슨과 손흥민은 오늘 훈련을 진행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주일 동안 훈련이었다라며 존슨이 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존슨은 올여름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로부터 영입한 기대주인데요. 웨일스 출신 윙어 존슨은 노팅엄 성골 유스 출신입니다. 빠른 발을 무기로 2선부터 최전방까지 측면과 중앙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능력이 특히 호평을 받았던 선수인데 지난 북런던 더비에서 부상으로 이번 경기는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손흥민 관련 질문이 나왔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한 번 그를 극찬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 언론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안팎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손흥민이 자랑스럽고 클럽의 본보기냐고? 솔직히 말해 소니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다. 안팎에서 토트넘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 안팎에서 토트넘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 주장 완장 유무와는 별개였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해리 케인이 떠나고 위고 요리스가 현재는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니는 진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소니는 베테랑이자 팀에서 오래 헌신하는 선수로 자신의 올바른 행동과 경기력으로 토트넘 선수들을 돕기를 원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역시 젊은 선수였고 B클럽으로 오게 되면 을의 필요로 하는 지도와 보호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소니가 지금까지 훌륭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소니는 제임스 매디슨과 함께 시즌 초반 정말 좋았고 정말 훌륭했다. 또 다른 주장단 일원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매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만 소니는 메디슨과 함께 지난주 약간 아팠다. 경기를 뛰려면 소화해야 하는 오늘 훈련을 마쳤고 방금 그것을 소화했다.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아팠다는 것은 주중 훈련에 있어 약간의 방해를 받은 것을 의미하기에 경기 시작까지 그들 스스로의 몸 상태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봐야 할 것 같다며 출전에 있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영국 공영방송 BBC 소속이자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당시 높은 적중률로 이름을 날린 크리스 서튼이 맞대결을 예측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튼이 선택한 승자는 클롭 감독과 리버풀이었는데요. 서튼은 내가 포스테코글루 팬이란 걸 눈치챘겠지만 그는 부임 이후 정말 대단했다. 나는 토트넘이 보여주는 경기 방식과 공격적인 모습을 좋아한다. 지난 아스널전에도 그랬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리버풀이 승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확실한 건 많은 득점이 터질 거란 점이다라고 예측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분명 리버풀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온 손흥민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클롭 감독이 이끄는 리버풀 측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스트라이커 다윈 누네스도 정말 위협적이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당시 10명으로 승리하기도 했다라며 리버풀이 토트넘에 3대2로 승리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손흥민과 살라 측면 맞대결, 도미니크 소보슬러이와 알렉시스 맥앨리스터 그리고 이브 비수마와 파페 사르 중원 경합, 미키 판더 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리고 버질 반 다이크와 조엘 마팁 센터백 싸움까지 여러모로 흥미진진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중 가장 효율적인 모습을 보인 선수 1위에 손흥민이 꼽혔는데요. 바로 손흥민의 이날 볼터치 횟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경기가 있다면 아스널전 손흥민의 모습을 살펴봐라라면서 경기 결과 대신 경기의 통계와 헤드라인 데이터만 살펴봤다면 손흥민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단 18회의 볼터치를 기록했는데요. 78분 교체 아웃된 손흥민보다 더 적게 공을 만진 선수는 없었습니다. 후반 15분 교체 아웃된 존슨을 제외하면 메디슨이 43회로 손흥민 다음으로 적은 터치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곱절이 차이가 나는데요. 손흥민은 총 42번의 움직임을 가져가 17번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크로스는 없었고 드리블 시도도 없었는데요. 7번의 경합 과정에서 3번 승리했고 볼 리커버리는 0회, 볼을 빼앗긴 횟수는 2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손흥민의 활약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제한된 시간을 최대의 효율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효율을 자랑했죠. 손흥민은 이날 18개의 터치 가운데 2개를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슈팅은 총 3번을 기록했는데 그중 하나는 옆구무를 때리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손흥민의 이날 기대 득점 값은 단 0.86이었습니다. 1골도 채되지 않는데 손흥민은 2골을 넣으며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골 결정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